교통사고로 투부 손상, 머리를 다쳐서 장애가 발생했는데 특히 인지 쪽의 장애, 뇌 손상 후유 쪽으로 인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체 감정 과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머리를 다쳤다 그럼 뇌 수술을 하는 환자들도 있을 거고 또 수술 자체가 어려워 수술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뇌 손상으로 인해서 뇌가 심하게 손상을 입어서 후유증이 생겼을 때 그 후유증에 대한 부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뇌 수술을 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은 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엔 절차가 이제 재활을 목적으로 해서 재활학과로 많이 이제 전원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소송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신체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처음에 보통 이제 투부 손상 환자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치료한 병원에 대부분 보면은 주로 이제 신경외과가 주 과목이 됩니다. 처음부터 투부 손상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재활학과로 간다든지 정신과가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경외과 주 과목이 되는데 엄밀히 좀 따져보면요. 신경외과, 정신과를 만약에 구분하자면 신경외과는 주로 이제 마비 환자, 신체장애, 편마비든 어쨌든 척추를 다쳐서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은 머리 쪽에는 마비, 편마비 또는 완전 마비 환자들의 마비 환자 또는 실효증 환자, 말을 제대로 이제 언어가 제대로 안 되는 실효증 환자라든지 또는 간질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쪽의 환자도 신경외과에서 보통 영향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고 나서 뇌 수술을 한다든지 또 뇌 수술 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에 옮기고 나서 이제 계속적인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중요한 중증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타 병원을 가는데 보통 이제 재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일정 시점 되면 이제 합의 또는 소송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마비라든지 또는 실어증 또는 간질 증세 이런 환자들은 신경외과에서 영역에서 보면 되지만은 치매라든지 인지 쪽의 장애가 와서 기억력이라든지 또는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도의 상태로 인지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환자를 신경외과에서 계속 보다가 나중에 신경외과에서 장애 판정을 받아서 종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외과 영역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장애 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지장애는. 그러니까 인지장애 환자는 신경외과에서도 정신과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사고 나서 이제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활학과에서 하는데 소송을 했을 때는 법원에서 신체감정 감옥 신청할 때는 신경외과나 정신과는 가능하지만 재활학과는 채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자체는 치료는 하지만은 신체감정 감옥에서는 배제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머리 다쳐가지고 추후에 인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경외과에서 계속 치료를 하지 않고 정신과적인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치료하는 것이 환자는 또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받아 그쪽에 치료를 해서 거기서 심리검사든 재반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체 감정을 정신과에 감정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다루게 될 주제의 내용은 뭐냐면요. 신체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인지 쪽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외과에서 감정이 가능하고 정신과 감정이 가능한데 신경외과에서 감정을 했을 때보다는 보편적으로 정신과에서 감정하는 것이 특히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개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신과 감정을 내가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머리 쪽에 처음에 다쳐가 신경외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학과 쪽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치료 종료 시점에서 소송을 통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대로 정신과 감정이 유리하다고 해서 난 정신과 감정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정신과 감정 자체를 채택을 안 합니다. 왜냐? 정신과 치료의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경외과로 감정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감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과 감정은 일단 입원 감정을 해야 됩니다. 입원 감정. 소송을 통해서 신청 감정하면은 대부분의 다른 과들은 물론 비뇨기과는 한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지만 다른 과들은 전부 외래를 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냥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감정 해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반드시 적게는 일주일 또는 2주일 내에 입원을 시켜서 환자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검사를 시켜서 그 감정력을 해시하는 것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의 절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됐죠. 소송의 신체 감정은 일반적인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판결 시점까지 치료비 다 대주지만은 신체 감정에 대한 모든 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감정이 되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금액을 피해자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신경외과는 신체 감정하는 시점이 사고일로부터 보통 1년 시점에서 소송을 통해서 신장이 가능하지만은 정신과 의학과 인지 쪽의 장애는 최소한 1년 6개월 또는 2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감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고가 발생해서 환자 상대 신체 감정을 장애 판정한 시점이 적어도 증상이 고착된 시점을 신경외과에서 보통 1년 보지만은 정신과에서 보통 1년 최소한 1년 6개월 내에 2년이 지나야지만이 증상이 고착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감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정신과에 대한 감정의 두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정신과는 반드시 치료한 기록이 있어야지만이 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장애는 신경외과에서 감정이 가능한데 불구하고 왜 정신과에 감정을 하느냐? 감정하려면 정신과 감정하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치료한 기록이 없는데 정신 감정을 신청하면은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감정을 만약에 하길 원하신다면은 적어도 치료 과정에서 인지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을 그 시점부터 해서 정신과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재반 검사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송 시점에서는 신체 감정을 정신 감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신 감정이 유리하지만은 감정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머리 다쳤을 때 있어서 신체 감정에 대해서 신경과 아닌 정신의학과의 감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신과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해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윤현이는 이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